지난해 참 힘들었죠. 그러한 가운데서도 주요 식품 회사들이 해외 매출 비중을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이제는 K푸드 열풍에 힘입어 이미 매출 절반가량을 해외에서 올리고 있는 기업들도 많아지면서 글로벌 식품 기업으로서도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들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지 알아보시죠. 지난해 CJ제일제당은 글로벌 식품 매출 비중이 47%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국내 식품 사업이 원가 부담으로 인해 9%가량 영업이익이 줄었지만 이 해외에서 45%나 급증하면서 이를 만회했는데요. 미국에서 이 만두 매출이 66% 늘며 연간 시장 점유율 40%를 돌파해 1위 지위를 굳건히 지켰고 냉동 피자의 매출도 30% 가까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CJ제일제당 주가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하락으로 전환하면서 0.3% 내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한 오리온도 글로벌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해외 매출 비중이 역대 최고치인 67%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베트남과 러시아 법인에서 각각 생산 라인을 확대하고 신공장을 가동하며 공격적인 영업 활동을 펼쳐 고성장을 이어갔는데요. 올해에도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받고 있습니다. 주가는 쉬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하락폭 확대하면서 2.4% 내리고 있습니다. 삼양식품도 지난해 해외 수출 호조로 매출이 전년보다 41% 증가한 9,09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해외 매출 비중이 68%까지 늘어나며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는데요. 불닭볶음면의 인기, 동남아는 물론 북미까지 빠르게 파고들면서 이 K푸드 열풍의 확산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삼양식품 하지만 주가는 좀 박스권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2만 원대 지속하면서 12만 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푸드 관련 종목 뉴스 알아봤습니다. 네, 국내 식품 기업들이 K푸드 열풍 인기에 힘입어서 해외 시장에서 눈에 띄는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해외 시장 이야기 잠시 후에 더 풀어보겠습니다만 일단 고물가 이야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고물가 시대가 너무 심하다라는 게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게 요즘에 뭐 마트를 가더라도 몇 개만 집어도 10만 원 가까이 나오고 소주값 이야기 또 요즘에 말이 많잖아요. 5천 원 하는 곳보다 이제 6천 원, 7천 원 하는 음식점이 더 많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식음료 가격 줄줄이 올라가면서 고물가 시대가 지속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한숨 나오죠. 네. 뭐 다들 다 비싸요. 뭐 마음이 안 좋으실 겁니다. 이런 물가 얘기하면서 마음이 안 좋고, 근데 또 그렇게 물가 오르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만 안 좋아야 할 필요는 없고, 그 물가 올라가지고 돈 버는 기업들을 우리가 또 주식을 사가지고 그러니까요. 안 좋은 마음을 달래면 되는 거니까 뭐 늘 언제나 이제 그 물가 올라간다고 뭐 싫은 얘기만 할 필요는 없고 또 주식을 잘 사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 물가 올라가는 게 그 중국의 리오프닝 영향 때문에 그 어떤 뭐 원당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다 같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계속 유지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중국 때문이라도 뭐 그런 생각을 일단 해봅니다. 자, 이렇게 물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식음료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답답한 현실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판가 인상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는 식품 기업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식음료 업종을 관심 업종으로 넣어야 됩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하나의 지금 이제 순환매 장세잖아요. 그렇죠. 빠르게 돌고 있죠. 순환매 장세라 하나의 이제 탈출구로 또 한번 볼 수 있는 흐름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원자재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었던 부분을 판가가 먼저 선 반영을 해서 인상을 시켜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 음식료뿐만 아니라 제품들을 보시면 21년, 22년에 상당히 가격을 먼저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그 뭐 차장님께서 얘기해 주셨지만 그 설탕 가격에 대한 상승도 있지만 뭐 밀이라든지 뭐 옥수수 뭐 이런 쪽은 상당히 좀 많이 하락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원자재 가격에 대한 하락이 이 비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판가에 대한 부분으로 상쇄가 된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수혜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작용이 되기 때문에 결국엔 식음료 관련된 부분의 종목들은 결국 이 뭐 많이 물가가 올라간다라고 해서 당장 뭐 끊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봤을 때는 하나의 뭐 종목마다는 틀리겠지만 하나의 좀
테마적인 흐름으로, 순환매적인 흐름으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종목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물가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사실 안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요가 증가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식품 기업 안에서도 옥석을 가려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종목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 차장님이 가지고 오신 종목 삼양식품입니다. 삼양식품 하면 불닭볶음면을 빼놓을 예. 수가 없는 상황인데 사실 국내보다도 해외에서 불닭볶음면의 인기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동남아 시장을 뛰어넘어서 북미 시장, 미국 시장까지 열풍이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데 네. 수치로 그게 아마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그냥 국내 내수용 네. 라면 시장 점유율이요. 농심이 55%고 오뚜기가 23%, 삼양이 11%, 나머지가 팔도 뭐 이런 것들인데 근데 국내 라면 업체들이 라면을 이제 해외에다 수출을 하잖아요. 뭐 농심도 하고 오뚜기도 하고. 근데 그 전체 수출 물량에서 삼양이 차지하는 비중이 68%입니다. 진짜 이건 뭐 국내에서보다는 해외에서 훨씬 뭐 농심이라든지 오뚜기보다 훨씬 더 핫한 반응을 지금 그러니까 네. 보이고 있다라는 거고 그것 때문에 이제 삼양식품은 작년 5월달에 경남 밀양에다가 수출용 라면 전용 라인도 신설을 해가지고 각 지역별 현지화 타겟 상품들을 전량 다 국내에서 생산해서 해외로 다 수출을 빼고 있죠. 그 굉장히 이게 또 고환유 시대의 효자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되게 해외에서 비싸게 팝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현지화로 뭐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야끼소바 불닭면 이거 한 종류가 봉다리 굉장히 많아요. 네. 이거 한 봉다리에 4,000원 받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현지화로 해가지고 판다는 하바론의 라임 불닭면 이거는 4,400원 받고요. 근데 한국에서 오리지널 불닭면 얼마입니까? 850원에서 1,000원입니다. 그만큼 지금 뭐 해외에다가는 굉장히 높은 지금 마진을 지금 띄면서 그렇게 막 팔고 있고 그게 지금 해외에서 굉장히 잘 나가고 있다라는 이유. 그것 때문에 라면 회사들, 상장되어 있는 라면 회사들 중에서 삼양식품만 유일하게 OP 마진이 두 자릿수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경쟁사 대비해 가지고 프리미엄을 부여할 만도 하지만 PER 같은 경우에 또 오히려 경쟁 3사들 중에서 가장 저렴합니다. 농심이 포워드로 15배, 오뚜기 11배, 근데 삼양은 현재 9배 수준입니다. 즉, 삼양식품 충분히 좋아질 여력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삼양식품 하면 사실 불닭볶음면인데 불닭볶음면이 K푸드 확산을 좀 주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해외 시장에서는 마진이 높게 팔리는 만큼 호실적을 끌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삼양식품에 대한 투자 매력도 살펴봤습니다. 자, 손 팀장님의 종목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오리온을 가지고 오셨는데 앞서서 수치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온 같은 경우에도 해외 매출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높았습니다. 지난해 매출액이 2조 원대가 넘어섰는데 해외 비중이 67.3%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특히 뭐 베트남 시장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오리온이 베트남 시장에서는 뭐 현재 1위 기업이라고 불린대요. 제가 네. 얼마 전에 베트남 자주 갔다 가시잖아요. 왔는데 베트남 갔다 네. 왔는데 체감하셨습니까? 제사 지낼 때도 초코파이를 그래요? 올려놓고 제사를 네. 지내요. 그 정도로 베트남에서 인기가 많고 오. 그리고 뭐 그 포카칩이라고 하나요? 그 감자칩 그 관련된 것도 엄청나게 베트남에서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오리온의 위대함을 한번 느껴봤고 제가 봤을 때는 투자 포인트는 한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국내보다는 해외 쪽에 대한 매출 판로가 크다라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 국내는 음식료 시장이 뭐 아무리 높다라고 해도 어느 정도 천정이 딱 막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해외 쪽에 대한 매출이 이렇게 뒷받침이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상당히 좀 영업 레버리지가 크기 때문에 더 수익성이 높아질 수 있는 기회가 뭐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해외 쪽에 대한 매출 판로가 상당히 크다. 뭐 제가 뭐 혹자는 뭐 러시아에서 전투 식량으로 초코파이를 먹는다고까지 하더라고요. 그만큼 러시아 그리고 베트남 그리고 중국은 이제 코로나 완화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이제 춘절이 끝나긴 했지만 이 야외 활동이 본격화된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이제 오리온 같은 그런 제품들이 많이 판매가 될 수 있는 구조를 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그게 첫 번째 부분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역시 이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격은 높여놨기 때문에 그만큼에 대한 수익성이 안정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 가격을 높은 거를 다시 낮추는 그걸 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 동사에도 상당히 좀 수익성이 뒷받침이 되는 쪽으로 전개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여기에 뭐 배당도 한 950원 정도 하고 그리고 실적 대비해 봤을 때도 지금 가격 나쁘지 않은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볼 수 있어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오리온을 가져와 봤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 번째 이슈 식품주였는데 두 분이 가지고 오신 종목은 오리온과 삼양식품이었습니다. 두 기업 다 주력 제품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불닭볶음면 그리고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초코파이가 또 흥행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해 역대 최대 매출 비중을 기록을 했습니다. 올해에도 눈에 띄는 성과가 기대되는 만큼 이 두 종목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